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 가치 투자자입니다. 오늘은 레버리지 ETF의 대표 상품 중에 하나이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ETF인 TQQQ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레버리지 ETF, TQQQ를 무한 매수하는 방법이나 QLD, TQQQ 등의 장기 투자하는 방식이 좋다고 홍보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현재 시황에서는 그러한 투자법은 다소 위험한 방법입니다. TQQQ 같은 레버리지 상품들의 수수료 구조나 변동성 잠식에 대한 내용은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고 실전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무한 매수나 장기 보유가 정답이 아닌 이유, TQQQ 투자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TQQQ는 박스권에 들어가면 답이 없습니다. 가장 흔히 알려진 라오어의 무한매수법을 쓰는 사람들은 계좌를 대부분 40분할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플러스 10%에 도달하면 일괄로 매도하고 다시 사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10월부터 1월까지의 가격은 평균 53불 정도로 50불에서 60불 사이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10월 초 이 정도부터 일반적인 모함매수법으로 매수를 했다고 가정하면 약 40회차를 매수한 후 평균 가격은 대략 54에서 55불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잠깐 60불까지 올랐을 뿐 주가는 55 아래로 횡보하고 있기에 아마 수익 실현은 거의 못했을 것입니다. 운 좋게 여기부터 들어가서 40일치를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이쯤을 지나서가 최종이기 때문에 평균 단가는 약 55불 정도가 되고 10% 수익권에 해당하려면 60불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못한 채 계속 손해만 보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밖에 최근에는 어떤 지점에서 무한매수를 시작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손실이 예상됩니다. 10월에 시작하지 않고 만약 10월 말에 시작했다거나 11월에 시작했다거나 12월에 시작했더라도 어떤 지점에서 무한매수를 하더라도 현재는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지수가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 잠식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우하향되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초반에는 AI 및 빅테크의 밸류에이션 문제들로 지수가 횡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섹터의 주가는 올라가지만 또 그 반대로 다른 섹터의 주가는 확 떨어지기 때문에 지수의 합으로 보자면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TQQQ나 레버리지 장기 보유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시기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전부 다 2023년부터 튀어나와서 레버리지 ETF가 신이라는 소리를 합니다. 2023년부터 지금까지 레버리지 ETF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해당 기간에는 쭉 올랐으니까요.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 2023년부터 투자해서 레버리지 ETF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 방식이 무한매수법을 시행했건 아래쪽에서 홀드해서 장기 투자를 했든 대부분은 2025년 초반까지 수익을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2025년 2월 트럼프가 취임하고 주가가 확 떨어졌을 때도 무한매수법을 적용하면서 평단을 낮췄다가 약 한두 달만 홀딩해도 수익권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2023년부터 2025년 말까지 투자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레버리지 ETF가 신이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상승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하락의 위험성이 더 커지는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2026년도는 아마 큰 변동성을 기반으로 오르는 섹터는 오르고 떨어지는 섹터는 떨어짐으로써 점차 지수가 살짝 상승 혹은 하향 횡보하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몇 가지 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TQQQ나 QLD 같은 투자는 거시지표를 아주 잘 보고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상승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무한매수법 같은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횡보 가능성이나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판단이 된다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한 적립식 투자나 10년 이상 홀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로 어렵고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예로 현재까지도 가장 우량한 주식 중에 하나고 빅7에 포함되는 빅테크 주식인 마이크로소프트 차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1998년 즉 닷컴 버블이 터지기 1, 2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약 32달러 정도에 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이제 닷컴 버블을 만나 폭락했을 때 이 주식을 팔지 않고 홀드할 경우에는 무려 1998년으로부터 약 16년이 지나야 겨우 수익권에 도달하기 시작합니다. 극단적인 버블의 고점인 1999년 60달러 정도에 샀다면 역시나 무려 17년, 18년이 지나야 본전을 달성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17년, 18년 홀드하면 그만이야 할 수도 있는데 17년, 18년이면 자기가 낳은 자식이 어린아이부터 고등학생이 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묶여있는 그 돈을 포기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학원도 보내고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서민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 홀드할 수 있는 사람은 애초에 여윳돈이 넘치는 부자고 그 정도 부자는 이미 뭘 해도 부자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같은 서민이 할 수 있는 투자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장기 투자, 단순 홀드하면 그만이야 라는 생각은 정말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가치 투자의 방식도 아닙니다. 위험이 감지되면 손실을 보더라도 빨리 나와야 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주식시장은 늘 변화하고 진화하며 하나의 승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과 투자법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고 여러 상황을 생각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미국 주식 가치 투자자였습니다.